사과도 사실은 자존심 센 애는 사과하기 싫어해요. 근데 사과가 되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를 굽혀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 그러면 엄마 기다릴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까지 기다릴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죠. 네, 싫어도 약속은 지켜야 되고, 싫어도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 생활할 때 얘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질 않아요. 부모님이 이런 순간들이 또 요즘에 걱정되는 게 더 증폭되는 때가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조별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에서는 더 많아진다고,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가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보일 때 일찍부터 잡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애들 지켜보면은 같은 조 하기 싫어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특정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애들이 다들 걔랑 같은 조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패턴이. 네, 공통적으로 다수의 아이들이 기피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다수의 아이들이 되게 못돼서인 경우는 진짜 전 거의 못 봤고,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지저분하다든지, 네, 그리고 놀린다든지 너무. 그렇죠. 짓궂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사과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 안 한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럼요. 어른들도 너무 싫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편 규범은 배워야 돼요. 특히나 7, 8, 9세. 네, 요 시기에는 보편 규범을 애들이 그 격차가 심해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또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는 보편 규범을 얘가 얼마나 내면화했냐의 차이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뭐 지저분한 것도 이제 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묻히고 먹는 거 저희 애 맨날 묻히고 흘리거든요. 이제 100번, 1000번 말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이제 5학년 되니까 덜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계속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묻어도. 너는 본인은 괜찮겠지. 그걸 보는 다른 사람은 안 괜찮아. 계속 말을 해줘야죠. 사과도 사실은 자존심 센 애는 사과하기 싫어해요. 근데 사과가 되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를 굽혀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엄마 기다릴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까지 기다릴게, 마음 바뀌면 알려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죠. 네, 싫어도 약속은 지켜야 되고, 싫어도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 생활할 때 얘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질 않아요. 그거는 기질로 놔둘 부분이 아니다.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그거는.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성과 고유성이 충돌할 때, 보편 규범과 내가 싫은 게 충돌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양보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편 규범은 그냥 앞선다. 이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애가 단체 생활 가운데 편안해요. 자기도 편하고 남도 편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게 좋냐면, 그렇게 자존심 센 애는 사과 안 하잖아요. 근데 자꾸 하는 그 연습을 하면은 학습이 돼요. 내가 사과하니까 얘도 사과하네? 사과하니까 좋네? 사과할 만하네? 그러면 나중에는 사과 잘하는 애가 돼요. 그래서 그 싫은 거는 과정이지, 거기에 싫은 감정에 공감을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학습도 필요하겠지만 과정을 통해 아이 스스로도 배우는 게 있잖아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데 이 사례 여기서 배우는 이 과정이 좀 요즘에 생략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학교에서 예전에 계셨을 때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정말 생생한 이거 찐후기인데 저희 아들 사례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 밤잠 못 자고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한 들려주세요. 일이어가지고 이게 꽤 오래 전에 그 띠부실 그 포켓몬빵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전 그때 진짜 그 트럭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엄마 빨리 따라가라고, 지금 살 수 있다고 막. 그러면 편의점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얘는 포켓몬 빵에 관심도 없고 그것만 띠부실만 잖아요. 그거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만족감이에요? 뭐 레벨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희소하고 어떤 거는 뭐 진짜 별로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하도 포켓몬빵 졸라가지고 많이 사줘서 그래도 그 값진 띠부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날 학교를 뭐 가져가 뭐 교환을 한다?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울상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띠부실을 뭐 객게 이제 어니북이랑 리자몽이랑 뭐 그래도 이제 값진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네가 주면 내가 뮤라는 거를 너 주겠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교환을 하자고 했대요. 뮤가 더 높은 거예요? 뮤가 아주 희소템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최상.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는 뮤를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띠부실은 이제 먼저 줬대요. 네. 그러니까 내 거 뮤는 집에 있다고 내일 줄게 했나 봐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준대. 안 줘요? 네, 그래서 왜 안 줘? 그랬더니 내일 주게 하더래. 그렇게 해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죠. 낚였다는 기분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친구들 사이에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나가 막 답답해가지고 너 그거 걔 구라친 거다. 걔 용어 나오셨어요. 뮤 네네. 있지도 않아. 야, 맛교환을 해야지. 그걸 덥석 먼저 주면 어떡해. 막 속 터진다고. 저도 진짜 속 터졌어요. 똑 부러지네요. 큰애는 이제 할 말 하는 애인 거. 걔는 그런 애인 음, 거예요. 근데 너무 할 말 다 하는 것도 비호감 때문에 있어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네네, 균형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큰애의 기질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우리 둘째는 좀 답답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이 쌓였잖아요. 네네. 이렇게 공격성 없는 아이 자꾸 다그치고, 막 연습시켜서 못하면은 자기 미안해하고 자존감만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저의 기질로는 그냥 전 넘어가거든요. 막 그 엮이는 게 전 싫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얘가 그런 부당한 걸 학습하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네 거 달라고 해라. 거래 무효화. 네. 그러니까 네 거 안 줘도 되고, 그냥 내 거 언니 무길이자 뭐 그 4개 돌려줘. 이렇게 하면 어때 했더니, 좋대요. 그거는 합의가 됐어요. 네. 와.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발 그거 돌려받고 끝내라 이렇게 바라면서 이제 왔는데, 더 울상을 하면서. 어머, 반전. 왜? 그랬더니, 네. 엄마, 거래 무효 없대. 그래요? 거래 무효 안 된대. 그게 진짜, 저 진짜. 그것도 안 주고요? 안 주고. 본인 것도 안 주고, 얘 것도 안 주고? 네. 근데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걔도 좀 충격적이기는 해요. 무슨, 1학년이 이렇게 영악하나 싶기도 한데. 계산적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또 이런 일이. 네, 이렇게 답답한 애가 아무 말 못하는 애가 어딨어요. 거래 무효화가 왜 없어? 거래 무효가 왜 안 되냐 따져야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뭐 듣고 오는 애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너 만만히 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 하자고 하는 거 하면서 누나가 뭐라고 해요. 우리 큰애가. 근데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학교에 이렇게 전화하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이 선에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도움을 줘도 얘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얘가 부당한 걸 학습을 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대우받는 상황이 또 생길 때 그냥 넘어가. 단념하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패턴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그 띠부실이 값져서 그걸 돌려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는 경험을 시켜주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는 개입을 거네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를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둘 얘기를 들어보고 뭐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거짓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봐 주시고 또 선생님이 네 너무 감사하게 그 다음날 이렇게 중재해 주셔서 돌려받고 사과까지 받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럼 뮤는 아니고 뮤는 없는 것 같대요. 정말? 있지 않았던 것 같대요. 네, 네가 줘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머. 줬다고. 네, 그래서 부모가 그럴 땐 개입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었으면 안 끝날 뻔했네요. 안 끝나거나 그냥 얘는 자기 거 뜯기고 그냥 말아서 체념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책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진짜 적정한 공격성 이 부분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일주일 걸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는 거래 무효를 제안을 해서 이제 얘가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어가지고 토일, 월요일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거 돌려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진짜 저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사실 되게 속상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이번에 책에다 쓰면서 그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엄마 되게 속상했어. 너 그랬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되게 의외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엄마 나는 그때 많이 배웠대요. 어머 엄마 거래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 아무나 다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곧장 말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배움이거든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마음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내 속 뒤집어지는 일이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속상한 일이라 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구나. 반드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할 부분이 있었겠죠? 그쵸. 잘한 부분이 있죠. 그걸 겪고 나서 사실 맞잖아요. 거래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죠. 그 깨달음을 얻었네. 그쵸.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한테 곧장 말했다면 바로 해결됐을 수 있어요. 사실은 끙끙 앓지 말고. 중요한 배움이죠.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 계기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이 관계의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놔뒀으면 계속 속앓이만 하고 그쵸. 계속 떨어지고 디프레스 되고 이런 패턴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이런 앤가 보다. 나는 아무나 못하는 애구나. 혹은 그냥 체념하고 단념하면서도 그냥 나는 괜찮아. 난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순간에서 부모가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나 효과적인 타이밍이 있을까요? 개입의 타이밍이라든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일단은 애가 해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해결을 하면은 엄마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봐라. 엄마 전화했지. 다 되잖아. 걔 이제 너한테 뭐라고 안 하지? 이제 내일 가면 사과 받을 거야. 엄마의 유능함이 키워진 뽀뽀이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엄마가 유능해줘서 뭐 할 거예요? 애가 유능해져야지. 나는 갈등도 해결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싸워도 화해하는 유능한 사람이야. 이런 경험이 쌓여야 이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개입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해결을 할 수 있게 먼저 기회를 주고 조언을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래 무효화 전략도 저는 이제 애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개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모든 상황에서 다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니지만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때 부모가 사실 조금의 지켜보는 관점도 필요하지만 인내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이가 울고 올 때 그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감정선이 요동을 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거든요. 아이의 친구 관계 문제는 특히나 우리가 학창시절에 사실 친구 때문에 속앓이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그거를 바로잡고 해결해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곧장 해결로 가는 일들이 사실은 드물지 않은데, 그래서 먼저 저는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감정 분리. 그래서 상황을 좀 바라보는 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나랑 안 놀아준다고 친구가. 뭐 너 저리 가 이랬다고 그러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걔 이름 뭐야? 누가 그런 말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찾잖아 핸드폰에서 그 애 엄마 누구지? 뭐 이렇게 연락해야 되나? 상태 괜찮나? 막 이렇게 보고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 걔랑 같은 학원인데 옮길까? 막 이리로 가잖아요. 너 저리가 한 게 이제 그 맥락은 뭐 보드게임을 애들이 셋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나도 할래 하니까 싫은 거지. 그쵸. 왜냐하면 너라는 인간이 싫은 게 아니라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 지금 끼워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과 상황에서 아니야 저리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그냥 일부 상황적인 거절이지 존재에 대한 거절은 절대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맥락을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감정이입이 되면 맥락을 뭘 들어요. 그래서 걔 이름 뭐야? 걔 누구야? 그러니까 존재의 거절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증폭시켜서 받아들이게 되죠. 해결이랑 멀어지는. 아이가 울 때 이걸 또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관계를 그동안 지켜보시고 책도 내셨으니까 마지막 깨달음을 조언으로 좀 나눠주세요. 요새 진짜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리고 출산율도 되게 낮아지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뭐 우리 애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아이도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세요? 이 감정의 패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험을 아이를 통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성장인 것 같아요. 그게 철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걸 꼭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맞아요. 숫자랑 상관없이. 정말 똑같은 저랑.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물론 그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키우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고단함과 힘듦이 더 많았거든요. 제 네네네.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만약에 아이 낳아 키워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되게 진짜 별로 끔찍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면서 또 부대껴 살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나 원래 이래. 이거 이렇게 음. 생겨 먹었어. 어쩌라고. 그렇게 미성숙한 말이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바뀌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성장과 성숙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예. 물론 같이 사는 게 또 나랑 안 맞는 친구랑 지내는 게 물론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깎이고 또 원만해지고 맞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낼만 해져요. 그러면서 철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관계 근육을 키운 아이는 어떤 사람 만나도 둥글둥글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속상하고 내 속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라 할지라도 네, 우리 아이가 반드시 배우는 게 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오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